어제 밤 몇 시에 주무셨나요? 그런데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런 생각 드셨죠? 분명 잤는데 왜 머리가 이렇게 무겁지? 혹시 지금 고개 끄덕이고 계신가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일어섰는데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했지?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며느리 이름이 혀끝까지 왔는데 3초 동안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젯밤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수면과 뇌 건강을 연구해온 박서현입니다.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겁먹고 오신 분들 중 70%가 사실은 잠을 잘못 자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볼게요. 6시간 잤는데도 머리가 무겁고 8시간 잤는데도 오전 내내 멍한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잠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잠들기 전 90분 동안 여러분이 뭘 했느냐가 다음날 기억력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딱 5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어제 밤 휴대폰을 몇 시에 내려놓으셨나요? 커피는 몇 시에 마지막으로 드셨나요? 어떤 자세로 주무셨나요? 이 3가지만 바꿔도 내일 아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영상 끝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수면 꿀팁, 그러니까 베개 하나만 바꿔도 코골이가 줄어드는 방법을 특별히 공개하거든요.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 루틴을 딱 1%만 바꾸면 내일 아침 이름 까먹는 횟수가 30%는 줄어듭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단 10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밤마다 스스로를 청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청소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평소 취침 시간을 남겨주세요. 11시 전에 주무시는 분? 12시 넘어서 주무시는 분?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맞춤 조언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끄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뒤에 제가 말씀드릴 단 하나의 자세 교정법이 여러분의 코골이와 새벽 각성을 동시에 잡아줄 수 있거든요. 이걸 모르고 계속 천장만 보고 주무시면 아무리 일찍 자도 소용없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멍하지? 하루 종일 자료를 봤는데 막상 회의에서 한 문장이 생각나지 않아 얼어붙었던 순간. 집에 돌아와 소파에 잠깐만 앉았다가 어느새 손은 휴대폰을 쓸어내리고 있고 눈은 밝은 화면에 적응해버립니다. 취침 예정 시각은 11시였지만 알고 보니 자정 안이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그래도 6시간은 잤으니 괜찮겠지. 아침 알람이 울리고 몸은 일어나지만 머리는 묵직합니다. 커피 한 잔으로 정신을 붙잡아 보지만 오전 내내 단어가 혀끝에서 겉돌고 이름 한 번을 떠올리는데도 시간을 씁니다. 그때 스치듯 든 생각. 혹시 나 벌써 치매 전조인가? 겁이 납니다. 제 클리닉에 오신 58세 한영수님도 그랬습니다. 업무는 꼼꼼하지만 밤마다 뒤척이다 새벽에 깨고 나면 다음날 실수가 늘었습니다. 자는 시간이 부족한가요? 라고 물었을 때 한영수님은 자주 6시간에서 7시간은 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질과 자세였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보며 각성된 뇌, 침대에 누워서도 오른쪽 왼쪽으로 계속 뒤집는 불안정한 자세, 새벽 3시경의 미세한 코골이. 이 조합이 밤에 뇌 청소 그러니까 노폐물 배출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한영수님은 나는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라고 말했지만 작은 습관들이 기억의 틈을 넓히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모두 바쁩니다. 그래서 잠을 남는 시간에 끼워 넣습니다. 하지만 뇌는 낮에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쓸모없는 노이즈를 버리고 내일 쓸 회로를 다듬는 일을 밤에 합니다. 그 과정은 은근히 섬세해서 과한 카페인, 늦은 운동, 밝은 화면, 불편한 베개 같은 작은 변수에 쉽게 흔들립니다. 나는 원래 잠이 얕아라고 체념하기 전에 어젯밤에 3가지 장면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취침 60분 전 화면 끄기, 조명 낮추기, 편안한 옆으로 누운 자세로 몸을 고정하는 도구 하나. 한영수님은 바디필로우와 코 옆을 여는 간단한 호흡 훈련을 적용하며 2주 뒤 새벽 각성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뇌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는 설계였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최근 들어 이름을 자주 잊고 아침 두통이 늘고 낮에 멍한 시간이 길어졌다면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어젯밤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뭘 잘못했지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고치면 좋을까라고요. 오늘 저는 그 질문에 답하는 체크리스트와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저비용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높습니다. 필요한 것은 적절한 조건과 하룻밤의 용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수면의 질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음식 중에 단 하나만 선택해서 오늘 저녁에 드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 잠드는 시간이 10분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인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집 냉장고에 이미 있을 수도 있는 그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잠들기 전에 뭘 드시나요? 라면? 치킨? 아니면 그냥 굶고 주무시나요? 사실 저녁에 뭘 먹느냐가 밤의 수면 질을 좌우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30년간 수면 연구를 하며 확인한 실제로 효과 있는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타트체리 주스입니다. 여러분 타트체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새콤한 맛이 나는 체리인데요. 이 안에는 멜라토닌과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이고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성분이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타트체리 주스를 취침 전에 마신 그룹이 총 수면 시간과 수면 효율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효과를 체감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58세 한영수 님도 1주에서 2주 정도 200ml씩 드신 후 새벽 중간 각성이 확실히 줄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150ml에서 250ml 정도 드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당분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겁니다. 시중에 나온 제품 중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있거든요. 원재료 비율이 높고 당 함량이 낮은 제품을 고르세요. 2주 단위로 본인의 반응을 체크해 보시고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뇨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당분과 퓨린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 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혹시 달콤한 게 더 효과 있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 계신데요. 아닙니다. 오히려 당 함량이 낮고 원재료 비율이 높은 제품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키위입니다. 특히 그린 키위가 좋습니다. 키위에는 섬유소, 엽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취침 전에 1개에서 2개 정도 드시면 수면의 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키위를 섭취한 그룹에서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총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관찰됐습니다. 연구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세요. 제가 만난 직장인 중에 최민호 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야식으로 라면 대신 키위를 선택하셨어요. 그랬더니 속쓰림이 줄고 잠드는 시간이 확실히 빨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키위는 소화도 부담 없고 밤에 먹어도 위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취침 1시간 전에 1개에서 2개 정도 요거트와 함께 가볍게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세요. 특히 위식도 역류가 심하신 분들은 과량 섭취 시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키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꼭 확인하시고요. 혹시 골드 키위와 그린 키위 중 뭐가 더 좋으냐고 물으시는 분들 계신데요. 단맛은 골드가 더 강하지만 취침 전에는 과도한 당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린 키위 1개로 제한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우유 혹은 가열한 두유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 1잔 드셨던 기억 있으시죠? 그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소화가 쉬운 단백질이 휴식을 도와주고 따뜻한 온도가 체온 하강 리듬을 유도합니다.
트립토판과 멜라토닌 경로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효과 크기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대학원생 김다은님은 야간에 라면 대신 따뜻한 우유 200ml로 바꾸셨는데요. 야간 각성 빈도가 확실히 줄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취침 60분에서 90분 전에 150ml에서 200ml 정도 드시면 됩니다. 무가당 무첨가 제품을 권장합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나 두유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우유 단백 알레르기나 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고요. 혹시 꿀을 넣어도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 계신데요. 작은 술 하나 이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아몬드, 시금치, 통곡물 같은 거죠.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흥분 조절에 관여해서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경도 불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마그네슘 보충이 수면 지표 개선에 기여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복용량과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요. 제가 만난 직장인 중에 이정훈 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늦은 시간에 턱과 어깨 긴장이 심하셨어요. 저녁 샐러드에 시금치와 견과류를 추가하셨더니 뒤척임이 확실히 줄었다고 체감하시더라고요.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켜주니까 몸이 편안해지는 거죠.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저녁 식사에 시금치 아몬드 한 줌 그러니까 20g에서 25g 정도 그리고 현미를 포함하시면 됩니다. 자연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이나 특정 항생제,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보충제 사용 전에 반드시 상담하세요. 혹시 보충제가 음식보다 더 낫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 계신데요. 기본은 음식입니다. 보충제는 결핍이나 증상이 뚜렷할 때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타트 체리 주스, 키위, 따뜻한 우유, 마그네슘 풍부한 식품. 이 중에서 단 하나만 선택해서 오늘 저녁부터 시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부터는 잠들기 전 루틴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루틴 중에서 단 하나만 빠뜨려도 오늘 밤 수면의 질이 30%는 떨어집니다. 특히 3번째 루틴은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건데요. 이것만 고쳐도 새벽 각성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음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잠들기 전 루틴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루틴이 엉망이면 소용없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30년간 수면 연구를 하며 확인한 실제로 효과 있는 5가지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침 90분 전 조명과 화면 관리입니다. 여러분, 잠들기 직전까지 휴대폰 보고 계시죠? 그게 문제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지연시켜서 잠드는 시간을 늘립니다. 우리 뇌는 밝은 빛을 보면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수면 직전에 강한 운동을 하거나 업무 메일을 확인하는 것도 각성도를 높입니다. 몸은 쉬어야 하는데 뇌는 계속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침 90분 전부터 조명을 30%에서 50%로 낮추세요. 그리고 휴대폰은 야간 모드나 블루라이트 필터를 켜고 가능하면 종이책을 10분 정도 읽으세요. 혹시 필터만 켜면 충분하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 계신데요.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스크린을 보는 총량 자체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화면을 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두 번째는 안정된 옆으로 누운 자세와 보조 도구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천장 보고 반듯하게 누워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 자세가 오히려 뒤척임을 늘립니다. 옆으로 기대 누우면 호흡이 편해지고 코골이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장을 보고 자는 습관 때문에 밤새 뒤척이는 거예요. 옆으로 누우면 기도가 열리면서 호흡이 안정되고 코골이도 줄어듭니다. 어깨나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한쪽으로만 고정하지 말고 무릎 사이와 등 뒤에 쿠션을 놓아서 압력을 분산시키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디필로우나 무릎 사이에 얇은 베개를 놓고 등 뒤에는 수건을 말아서 회전을 억제하세요.
그러면 밤새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왼쪽과 오른쪽 중 어느 쪽이 더 좋으냐고 물으시는 분들 계신데요. 역류가 잦으신 분들은 왼쪽을 우선 시도해 보시고 통증 부위에 따라 번갈아 누워서 균형을 맞추세요. 세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 마감선 설정입니다. 여러분 오후에 커피 한 잔 드시죠? 그게 밤의 수면을 방해합니다. 카페인은 반감기가 약 5시간에서 7시간이거든요. 저녁에 마신 커피가 자정까지 몸에 남아 있는 겁니다. 저녁 집중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들기는 쉬워 보이지만 깊은 수면을 파괴합니다. 회식 후 바로 취침하면 코골이와 각성이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페인은 오후 2시에서 3시까지만 드시고 알코올은 양과 빈도를 줄이세요. 마지막 잔을 드신 후에는 물을 2잔 마시고 취침까지 최소 3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혹시 디카페인은 괜찮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 계신데요. 상대적으로는 낫지만 완전 무카페인은 아닙니다. 저녁에는 허브티로 대체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네 번째는 호흡과 긴장 이완 루틴입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에 긴장을 풀고 계시나요? 대부분 그냥 누워서 잠들기를 기다리시죠. 그런데 뇌는 아직 낮에 긴장을 붙잡고 있습니다. 느린 호흡은 자율신경 균형을 맞춰서 잠들기 전 심박을 안정화시킵니다. 과호흡이 유발될 만큼 과도하게 깊게 들이마시지는 마세요. 적당한 리듬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4-6 호흡법을 사용하세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는 겁니다. 이걸 5분 정도 반복하세요. 그 다음에는 어깨와 턱 근육을 3분 정도 이완시키고 감사 일기를 2줄 정도 쓰세요. 혹시 명상 앱이 꼭 필요하냐고 물으시는 분들 계신데요.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타이머와 간단한 루틴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뇌는 패턴을 학습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 뇌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자동으로 준비합니다. 5번째는 아침 빛과 리듬 재설정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시나요? 커튼 치고 어두운 방에서 휴대폰부터 보시죠. 그게 문제입니다. 아침 햇빛 5분에서 10분은 생체시계 동기화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꾸준히 반복할수록 밤의 졸림이 앞당겨집니다. 겨울철에 야외가 어렵다면 실내 조명 밝기라도 올리고 오전에 가벼운 움직임을 추가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상 후 바로 커튼을 열고 발코니에서 5분 정도 빛을 쐬세요. 그리고 10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생체시계가 재설정됩니다. 혹시 비 오는 날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 계신데요. 밝은 실내 조명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대체하시고 다음날 야외 노출 시간을 늘리세요. 중요한 건 매일 아침 빛을 보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루틴을 말씀드렸습니다. 취침 90분 전 조명과 화면 관리, 안정된 옆으로 누운 자세, 카페인과 알코올 마감선, 호흡과 긴장 이완, 아침 빛 노출. 이 5가지만 지키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시도해 볼 루틴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 단 하나의 실천법이 오늘 밤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이걸 모르고 그냥 주무시면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내용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 문제를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6시간만 자면 부족하고 8시 시간은 자야 한다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질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90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어떤 자세로 잤는지, 무엇을 먹었는지가 다음날 아침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결정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밤 휴대폰을 보며 블루라이트에 노출되고 늦은 시간에 카페인을 마시고 천장만 보고 뒤척이며 잠들면 뇌는 밤새 제대로 청소되지 못합니다. 노폐물이 쌓이고 기억 회로가 정리되지 않고 다음날 아침 머리는 무겁고 단어는 혀끝에서 맴듭니다.
이게 반복되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심하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취침 90분 전부터 조명을 낮추고 화면을 끄고 타트 체리 주스나 키위 한 개를 먹고 옆으로 편안하게 누워 4-6 호흡을 5분 하고 아침에 햇빛을 5분 쐬면 뇌는 밤새 스스로를 청소합니다. 노폐물이 배출되고 기억이 정리되고 다음날 아침 머리는 가볍고 대화는 선명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기억력이 회복되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치매 위험도 낮아집니다. 그럼 오늘 당장 무엇을 실천하면 될까요? 딱 하나만 선택하세요. 오늘 밤 취침 90분 전에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오세요. 그리고 침실 조명을 절반으로 낮추세요. 단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오늘 밤 잠드는 시간이 10분은 빨라질 겁니다. 완벽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내일 아침을 바꿉니다. 혹시 중간에 실패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뇌는 매일 밤 리셋 버튼을 누를 기회를 줍니다. 내일 다시 시도하세요. 여러분의 기억력과 집중력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루틴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 루틴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루 종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첫 30분이 하루의 뇌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타이머를 설정하고 물 한 잔과 얇은 쿠션을 준비하세요. 작은 변화가 내일의 대화를 선명하게 만듭니다. 저는 30년간 수면과 뇌 건강을 연구해온 박서현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닫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왜 이렇게 멍하지가 오늘은 머리가 가볍다로 바뀌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댓글로 오늘 밤 가장 먼저 시도해볼 루틴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